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덕사입니다. 오늘 단독 기사입니다. 단기납 종신 상품 구조 개편이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익성 감안 시 환급률은 10년 시점 환급률이 110%대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저희가 이 좀 구조적인 그 개편에 대해서 계속 취재하고 보도해 왔는데 10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10%또 많게는 120%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환급률 개선 방안이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사에 9가지 시나리오 분석해서 보도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추정하고 업계 취재해본 결과 이제 거의 일단락이 돼서 아마 곧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율 변화에 따른 이익 CSM 변동성을 고려해 환급률 설정 기준과 수익성 분석할 때 최적 해지율 적용 기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생보업계는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로 단기납 종신보험 실적이 급감시, 신계약 매출 감소와 이익, 재무 건전성이 복합적으로 줄어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제 채널 업적만 보면 월 생보가 한 250억, 많으면 300억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으로 최근에는 820억까지 거의 1000억 가까이 실적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 실적들이 원래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매출 감소, 그에 감소에 따른 이익,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의 IFRS 17 도입 이후 저희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한 CSM 확보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이지만 단기간 내에 CSM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7년에 불과한 짧은 납입 기간 중도 해지 시 이제 높은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해지자의 페널티를 주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이제 납입 종료 이후에 남아있는 계약자들에 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납기보다 비싼 보험료가 굉장히 건당보험이 높죠. 낮은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감안할 때 너무 적게 해지가 되면 페널티를 많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지자한테 환급률을 얹혀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입기한 종료 전 과소 해지가 위험한 거죠. 빼면 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증자 등 자본 관리가 필요한 생보사들이 신계약 매출과 보험 영업이익, 가용 자본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CSM은 보험계약에서 미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미실현 이익의 현재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신계약을 했어. 근데 신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면 미래의 이익이 이걸로 날 거라는 걸 가정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땡겨온 거라는 거죠. 예? 그 가정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인데 그때 유지율과 그 미래의 그 이걸 실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유지율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때 실제와 차이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지를 가정해서 그만큼 된다고 이익을 잡아놨는데 실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 편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정 체계의 예실차 아까 그런 차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기납 종신을 설계를 하고 판매가 됐을 때 CSM 가정을 너무 보험사에 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국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보험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가정치료 바꿔라 뭐 이런 뜻이죠. 사업비 예실차보다 해주에 따른 보험금 예실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은
그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IFRS 17에서는 이제 이 그냥 보험금이라면 표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환급금, 해지 환급금도 이제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봅니다. 자,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 월초 대비 1,500%에서 2,000%까지 수수료, 시책비 등 사업비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기나입 보험료에 이제 150% 없어졌죠. 125% 정도까지의 주는 해지 환급금이죠. 이제 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안할 때 10년 시점에 해지 계약자가 5년이든 이제 7년이든 10년 시점에 해지 계약자가 신계약했을 때 계약자의 30% 이상은 돼야지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30% 정도 가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제 적게 일어나거나 또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가정치가 회사별로 공급 갈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금융당국은 상보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이제 주문 좀 하고 있답니다. 짧은 납입기간, 높은 환급률, 비과세 혜택으로 예상보다 실제 유지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해지 편의가 크니까 해지가 30%는 돼야 되는데 납기 완료 때까지 해지자가 없어 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지 10년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가면 환급률이 높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 직전 해지한 것보다. 근데 납입기간이 짧으니까 짧게 내고 기다린다는 거죠. 실제 유지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단기납 종심을 일시에 바로 손실계약으로 전락이 된답니다. 그래서 즉시 보험사 손익 악화와 재무적 부담을 가져준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금감원의 요구로 무해지 저해지 상품에 대한 9가지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 적립액에 대해서 평균 공실로 불이한 환급률을 적립액이 환급률을 초하지 않도록 환급률 이제 한도를 이제 몇 프로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라는 거죠. 뭐 110%, 120%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지율 산출 및 적용의 모범 기준에 따른 수익성 분석 기준도 어떤 걸 쓰냐? 일시납 연금보험의 대량 해지율 연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요구 대량 해지율 적용 수준은 장기 유지 보너스 지급 시점 직후에 이제 갑자기 납입 만료가 된 10년 시점에 팍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유지가 되면 장기 유지 보너스를 거기다 딱 얹혀주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딱 받고 해지를 한다는 거죠. 예? 직후 그 해지율을 30%를 적용해라. 그게 뭐냐면 일시납 연금보험의 대량 해지율을 연금 통계라는 거죠. 이제 좀 상당히 불확실한 게 명확해졌습니다. 신념 시점 환급률 예상 수치는 금감률의 환급률 설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하고 그것만 적용하고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뭐냐면 보험사가 그렇게 막 돈 많이 안 벌겠다 그걸 감안하면 120% 초반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근데 적정한 수익성까지 확보하겠다 생각하면 11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난주가 예상했던 100%대까지는 아니고 110%대 뭐 우리는 크게 상관없다면 120%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다 시뮬레이션을 우리 최왕기 국장이 이걸 다 해본 겁니다. 원래 상품 개발 또 그 경영기획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가정치로 전부 다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최한진 국장이 직접 다 계산해 본 겁니다.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한 거고 자세한 데 우리 차영 국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취재가 나왔어. 자, 그리고 관심이 많을 것 같아도 제가 잘 모르는 제가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 환급률 인하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할 거라고 추정을 했고 딴 기사 안 보셔도 돼요. 거의 그냥 상품 개발 손익 부서에 거의 준하는
보험전을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드십니다. 자, 이제 관건은 상품 개정 일자입니다. 그럼 언제 바뀌냐? 이게 절판 이러는데 벌써 이제 3월에 단기납 절판 분위기가 있고 준비하겠다 이런 거고, 보험사는 또 다시 니들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 해서 무서워서 이제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상품 개정 시마다 절판 마케팅을 그냥 경험한 금융 당국이 이제 그다음에 절판 이제 더 이제 그 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3일 안에 다더라 해도 지금 옛날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또 보험사들도 3일 안에 상품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이미 이제 경험상 있기 때문에 연기를 안 피우고 순식간에 해버릴 속전속결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예상이 되니 절판은 나쁜 행위고 예? 절판을 구실삼아 충동적으로 가입시키는 거는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노출된 형태로 하는 거는 뭐 비난받을 수 있지만 또 기회가 또 없는 상품은 당연히 고객에 알려야 되고 또 필요한 고객들의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